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버닝썬 수사의 클라이맥스라더니 그렇습니다. 클라이맥스, 승리 씨에 대한 어떤 신병 처리 이 부분이 뭐 관건이다. 그동안 숱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법원, 횡령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성접대 혐의도 구속 사유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이 올린 내용에 대해서 뭐 사유가 될까?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152명 투입돼서 105일 수사를 했는데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핵심 의혹인 경찰 유착은 뭐 나온 게 딱히 없어요. 지금까지요. 그럼 정말 없는 걸까요? 유착이. 그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경찰 안팎에서는요. 어떻게 설명해도 국민들은 꼬리 자르기라 여길 것이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 좀 보시죠.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그간 승리의 구속을 이번 수사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맥스라고 표현을 했죠. 경찰은 승리를 총 18차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영장 기각됐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련 영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승리, 구속영장 기각, 버닝썬 수사 막판까지 암초다. 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유리홀딩스 대표도 기각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직접 성매매했다는 혐의 인정하시나요? 자금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매매 알선 아직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모든 혐의 아직까지 부인하십니까? 억울하다는 입장이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유지하시는 겁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영장 심사 후에 나오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왜 기각이 된 걸까요? 이 지금 이제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예. 그 주요 혐의가 제일 중요한 혐의는 이제 예. 법정형을 따졌을 때는 특경법으로 이제 횡령, 예. 5억 3천에 대한 횡령의 혐의가 제일 컸고 예. 나머지는 뭐 성매매, 알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데 성접대 수단으로 영업을 한 거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한 예는 저는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아예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격가지예요. 도덕적 비난이라든가 뭐 법적 처벌은 두 번째고. 그런데 이 횡령 혐의에 대해서 뭐 이 승리 씨도 그렇고 다른 유리홀딩스 대표도 그렇고 그 회사의 법인의 성격이라든가 주주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횡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이 영장 판사의 판단에 의하면은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이 부족했다는 거는 미진했다는 수사가 뭐가 되다 말았다는 거네요. 아니면은 무리했든가, 무리한 수사였든가, 무리한 영장. 되다 말았든가 아예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든가.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건 그거죠. 작년 11월에 그 폭행 사건에서 비롯된 그때 이후 거기에서 이제 혹시 경찰하고의 유착 내지 비호 거기에 그 관심이 더 많았던 건데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일선 경찰에서 8명이 입건이 됐지만 구속된 건 1명이에요. 근데 그 1명도 버닝썬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의 다른 그 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한 거를 봐준 혐의로 다른 건으로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는 뭐 광역수사대의 지능범죄수사대의 뭐 그 경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총력을 기울였는데 석 달을 수사해서 석 달을 넘었습니다. 수사 기간이. 나온 거는 정말 허탈한 결과인 거죠. 물론 이 횡령 혐의로 승리 씨나 뭐 유리홀딩스 대표나 뭐 다 저기 기소는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구속이 될 만한 정황이라든가 뭐 증거들은
확보를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배정희 교수님.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요. 이 수사는 모지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유착 의혹 말도 못하게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뭐 딱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들 국민들이 꼬리 자르기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유착 의혹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일단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 식구 봐주기 수사 예.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8명의 경찰관을 입건을 했는데 한 예. 명만 구속이 됐고 예. 그 구속된 혐의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봐줬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이게 큰 가지는 아니었어요. 다른 그렇습니다. 가지로 또 일어난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카톡방에 보면은 예. 뭐 경찰총장, 예. 그러니까 청장인데 이제 총장이라고 되죠. 총장이 봐준다. 이런 이제 단어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뒤를 봐주지 않고 경찰이 그렇게 마약을 마음껏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성폭행을 할 수 있는지, 예. 그리고 또 그걸 몰래 촬영해서 이렇게 서로 유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예.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갈 수 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지. 배종현 교수님께서 지금 정리를 하시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국민들이 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다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권력기관, 그러니까 뭐 경찰 또는 국세청 예. 이런 권력기관들의 묵인이라든지 방조라든지 이런 의혹이 지금 짙게 있다라고 예.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면 예. 경찰에 대한 불신이 더 짙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핵심 사회적인 쟁점이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그렇죠. 이런 경찰을 향해서 수사권을 독립을 해줘야 된다라고 예. 응원을 해줄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결론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건 뭐 그냥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아니면 보강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요. 많은 분들을 또 화가 나게 했습니다. 10대 가해자 4명 최대 7년형. 법원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시도했다. 상해치사죄 적용 모두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 소년범도 처벌 똑같이 뭐 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인천 중학생 죽음을 무릅쓴 탈출 중에 추락을 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78분 가혹행위 공포를 못 이겼다. 피해자 극단적 선택에 선 그었다. 가해 청소년 4명의 최대 징역 7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이거는 법원의 이번에 판단의 취지는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작년 11월 13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이제 패딩 점퍼. 예. 피해 소년의 점퍼를 입고 경찰서에 나타난 가해자들 그걸 뭐 때문에. 바꿔 입었다 아니면 강제로 빼서 입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 이제 공분을 샀죠. 예. 근데 이제 이 판결이 나면서 이 제대로 알게 된 건데 예. 지금 난간에 실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그 사망한 피해 학생이 난간에 매달려서 이 실외기로 피하려다가 미끄러지면서 추락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추락사하는 걸 예상할 수 있었느냐. 예. 법원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랜 78분 동안 성인도 겨눈댈 수 없는 가혹행위를 했다. 그럼 이 아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 이 판결 내용을 보면 이 재판부가 정말 엄청나게 이 붕괴하면서 아주 그 절절하게 쓴 판결문이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걸 보면. 그러면서 이제 2명이 이제 4명 중에 2명은 자백을 했어요. 근데 2명은 끝까지 부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량 차이가 거의 2배가 납니다. 부인한 학생에 대해서는 형량이 많이 훨씬 컸군요. 높아졌어요. 뭐 항소심까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 법정형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선고가. 그거는 상당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소년 범죄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연령이 14세 그 즈음에 예. 이 소년 범죄, 강력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태도를 보일 거라는 거를 시사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이 패딩 관련된 부분도 법원이 좀 판단을 했나요? 예, 이게 이제 그 뺏은 예. 그러니까 그 아이 주장, 저 가해 학생 주장에 가면 이게 저기 일본에서 사온 거라면서 자기 그 점포하고 바꿨대는데. 뭐 바꿔 입었다라는 예, 주장을 그래서 그게 이제 사기죄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입증 부족으로 해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이번에는 그 별다른 내용이 안 된 거네요. 예, 근데 상해치사죄가 워낙 형량이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